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이 리플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소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리플 가격부터 좀 보시면 어제 한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769원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SEC가 항소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좀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때는 770원 가까이 또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이 SEC가 그 항소 서류, C폼 서류죠. 그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좀 하락을 하더니 현재는 730원대. 그래서 어제 일봉이 결국에는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격적으로 보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SEC가 과연 중요한 소송에서 또 중대한 실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 제임스 필런 변호사가 오늘 아침 7시에 이 문서가 또 바로 올라오게 되니까 실시간으로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SEC가 첨부 서류와 함께 민사소송 사전 변론 진술서 양식시를 제출을 했다. 이렇게 또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시의 구체적인 항소 내용이 무엇이냐? 요것을 요약한 것이 요 엘리노어 테렉 기사가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의 XRP의 프로그래밍 판매, 이 프로그래밍 판매는 2차 판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판매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크리스 라센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의 프로그래밍 판매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빵형과 크리스 라센이 개인적인 제한 및 판매, 이 XRP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빵형하고 크리스 라센도 개인적으로 이 XRP를 취득을 해서 판매를 한 것을 다시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 약식 판결이 끝나고 이 임원진에 대한 소송은 취하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다시 또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 리플사가 XRP를 직원들한테 현금 대신에 배포를 한 것도 이것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1억 2,500만 달러의 금전적 벌금이나 토레스 판사의 환수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벌금이나 뭐 이 돈이 지금 너무 적어서 항소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제가 이때 영상, 6일 전 영상이죠. SEC의 행태를 보니까 퍼즐이 맞춰진다. 예상 항소 세부 사항은 리플을 증권으로 보면서 이 벌금보다는 증권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때 이 SEC가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인 컴벌랜드를 기소를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폴라나나 솔리곤, 뭐 코스모스 등이 여전히 지금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미등록 증권 딜러 혐의로 또 기소를 했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비트노미얼이라는 거래소도 XRP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벌금, 돈보다는 이 증권성에 초점을 맞춰서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었고, 그리고 이번 항소 세부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했던 주장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사도 어떻게 나왔느냐, 미국의 SEC가 리플 소송에 항소 요지서를 제출했는데 이전 주장을 반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죠,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법원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은 항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 리플사가
폼 C, 그러니까 이 리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이것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SEC는 예전의 주장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 항소 신청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SEC의 항소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또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이 항소 원문 서류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인데요. 이 폼 C, 구체적인 항소 내용과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 첨부 서류에서 이 SEC 의도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첨부 서류 A라고 해가지고, 이 첨부 서류 A는 그동안의 그 재판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작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이 있었던 그 내용과, 그리고 올해 8월이었죠. 이 최종 판결이 나왔던 그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요거거든요. 첨부 서류 이 B인데, 요 위의 내용은 아까 그 4가지 무엇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지, 이 리플사가 디지털 에셋 트레이딩 플랫폼, 한마디로 거래소죠. 이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과, 또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마찬가지로 판매한 것들, 그 다음에 리플사가 XRP를 분배한 것들, 요것들을 지금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뭐라고 했느냐, 이 이슈들은 디노보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디노보, 이 디노보가 과연 무엇이냐,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법률 용어에 이 디노보를 찾아보니까, 디노보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표현인데, 이것을 법률 용어로 적용을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치 1심 재판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이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SEC의 의도는 지금 똑같은 주장을 그대로 들고 오면서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재판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판결은 여기 써있던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덮어두고 새롭게 재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하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깊게 이 SEC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알데르티도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사실 이 SEC 입장에서는 이 리플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럼 무엇이 중요하느냐, 다시 이것을 보여드리면, 지금 SEC가 항소를 한 부분이 XRP의 프로그래밍 판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법원이 작년 약식 판결 때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XRP 자체가 증권은 아니지만 기간 판매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종 판결 때 그거에 대한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를 내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SEC가 이 프로그래밍 판매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XRP 자체가 증권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판매된 이 XRP는 증권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XRP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만 증권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가지고 모든 알트코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이 알트코인만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규제권이나 관할권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트노미얼이나 이 컨벌랜드도 지금 폴리곤 솔라나를 거래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미등록 증권 딜러 혐의로 기소를 했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도 자신들한테 신고도 안 하고 이 브로커 딜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거래소가 SEC한테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등록을 해주느냐? 당연히 안 해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SEC는 완전히 모순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SEC 입장에서는 XRP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SEC가 이번 항소심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완전히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 대선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SEC도 뭔가 변하지 않을까, 그것을 또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컨버랜드 기소, 또 비트노미얼 기소, 또 리플사 항소를 볼 때 이 SEC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가 진짜 바뀌려면 이 수장, 게리 겐슬러가 바뀌면서 SEC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바뀌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가 답이다. 기승전 트럼프, 이런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점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61%, 해리스가 38%니까 그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선까지 남은 일이 18일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요. 부디 좀 이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면서 SEC 의장을 진짜 찐친 암호화폐 인사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